안녕하세요. 리눅스 기초 수업을 진행할 리카그룹 중 IT교육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 박준수입니다. 수업을 보시던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혹은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VI 에디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 에디터란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문서 편집기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VI 에디터에는 기본 모드, 입력 모드, 실행 모드 총 3가지 모드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VI 에디터라고 하는 건 TUI 형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에디터를 사용할 수 없으면 리눅스 상에서 원하는 문서를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법을 익히셔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VI 에디터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VI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고 뒤에 파일을 지정해서 에디터를 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정한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가 있고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새 파일을 편집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i 플러스 n은 당연히 숫자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파일 이름을 열었을 경우에 n번째 내가 입력한 n번째 라인부터 파일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다중 파일, 여러 개의 파일이 한꺼번에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vi-r 파일, 얘 같은 경우에는 vi 에디터가 만약에 비정상으로 종료했을 때 터미널 상에서 그냥 터미널 창을 꺼버리면 해당 열려져 있는 파일이 강제로 닫히겠죠. 이럴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이름과 동일한 확장자 .swp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 파일을 이용해서 복구하자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r 옵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VI 에디터에서는 3가지 모드를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드, 그걸 기본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모드 같은 경우에는 VI 에디터로 파일을 열었을 때 최초 실행시 모드를 얘기를 하고요. 이 기본 모드의 주요 특징은 커서 이동과 문자를 수정하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모드에서 입력 모드와 실행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하실 때는 A, I, O, R 4개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입력하는 명령어에 따라서 입력되는 위치가 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위치냐? 커서로부터 내가 문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입력 모드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 입력 모드는 문서의 내용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입력 모드에서 다시 기본 모드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ESC 키를 누르시면 입력 모드에서 기본 모드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본 모드에서 이 실행 모드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콜론 슬래시 물음표 3개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행 모드에서는 VI 에디터 자체의 기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해당 내가 문서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거나 VI 에디터 종료 시에 사용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 모드에서 마찬가지로 기본 모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ESC 키를 누르시면 기본 모드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어떠한 모드의 위치에 있던 ESC 키를 누르면 무조건 기본 모드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입력 모드에서 실행 모드, 실행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다이렉트로 전환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기본 모드, 기본 모드는 VI 에디터 실행 시의 모드를 얘기를 하고요.
자, 커서 이동 및 문자의 수정, 그리고 카피 앤 페이스트, 즉 복사 붙여넣기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명령어 입력 후 엔터 키 없이 명령을 입력하면 바로바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향키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키를 입력하면 커서가 바로바로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기본 모드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바로바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위치를 자, 홈에 자, 리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옮기시고요. 자, 이 안에 cp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문서 파일이 존재할 겁니다. 자, 이 중에 init앱이라고 하는 이 해당 파일을 vi 에디터로 열어보겠습니다. 열었을 때는 vi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로 현재 디렉토리 안에 cp 디렉토리 안에 init앱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입력을 했을 경우에 자, 이제 init앱이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내용이 출력이 되고요. 자, 커서는 가장 상단 첫 번째 칸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커서를 움직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 방향키로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전 같은 경우에 유닉스용 키보드에는 방향키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 한 칸 이동해서 hjkl 요 명령어를 사용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는 왼쪽, j는 아래, k는 위, l은 오른쪽. 자, 이렇게 해서 방향키를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용을 해보게 되면 자, J를 눌렀을 때는 한 칸 아래, 자, L을 눌렀을 경우에는 오른쪽, H를 눌렀을 경우에는 왼쪽, 자, K를 눌렀을 때는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향키 모양이 아닌 일자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HJKL을 쓰는데 뭐 이게 영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향키를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용 키보드 전부 다 방향키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진짜 재수없게 방향키가 없다라고 하면 HJKL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셔야 되고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야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많이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네들 전부 다 커서 이동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커서의 위치를 뭐 터미널이라고 하는 부분에 넣게 되면 자, 여기서 W키를 눌렀을 때 W를 누르게 되면 자, 얘는 한 단어씩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여기 보시면 by에서 자, W를 누르면 슬래시 기호로 가죠. 한 번 더 누르면 etc 2제로 갑니다. 또 다시 누르면 슬래시로 가죠. 그래서 이러한 슬래시, 뭐 점, 콤마 이러한 기호도 전부 다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전 단어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b, 자 b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네들은 자 전부 다 단어의 첫 글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게 되면 자, 해당 단어의 끝으로 이동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다음 단어의 끝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단어를 기준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숫자 0을 누르시면 자, 해당 커서가 있는 위치에 열에서 가장 첫 번째 글자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달러 특수기호종 Shift 4입니다. Shift 4 얘를 눌렀을 때는 반대로 해당 열의 끝 글자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서 이동. 자, 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창 크기, 즉 터미널 창의 크기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자, 하나는 문서 자체 내용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창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 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대문자 H를 눌렀을 때는 자, 해당 창에서 제일 위, 자, 가장 위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문자 M은 자, 중간, 다음 대문자 L은 이렇게 꺼졌죠? 그죠? 이렇게 꺼지면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정상 종료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열면 자, 다시 열고 자, 그럼 이 창 크기에서 다시 한번 자, 대문자 M 그리면 중간 그 다음에 대문자 L 그리면 해당 창의 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문서 내용의 마지막이 아니라 터미널 창 사이즈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는 헤드, M은 미들, L은 테일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로우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네, 테일이 맞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문서 내용을 기준으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소문자 G를 두 번 연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자, 해당 문서의 가장 처음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문자 G를 누르시게 되면 자, 문서의 가장 마지막 내용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창 크기 기준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자, 문자 편집.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소문자 X와 대문자 X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얘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용하는 자, 백스페이스와 딜리트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커서를 이동을 해봅시다. 자, 여기 숫자 8 있는 부분,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그냥 방향키를 옮기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소문자 X를 눌러보시면 자, 해당 커서 안에 있는 글자가 지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딜리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문자 X를 입력을 하실 경우에는 자, 커서 앞에 있는 문자열이 삭제가 되죠. 그죠? 문자가 삭제되죠. 문자열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백스페이스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D. 자, D는 당연히 딜리트겠죠. 그래서 DD를 누르게 되면 자, 커서가 있는 위치에 한 행을 그냥 다 지워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여기서 자, 숫자 2를 누르고 DD 누른다라고 하면 내가 입력한 행만큼, 내가 숫자를 입력한 행만큼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내가 이 상태에서 D 누르고 자, W를 누른다. 아까 W는 자, 단어 이동이었죠. 그래서 다음 단어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누르게 되면 자, 커서가 이동한 만큼 삭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D 누르고 B 누르면 이전 단어가 삭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커서 이동 키와 졸업을 하게 되면 커서가 이동한 만큼 삭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U. 자, U라고 하는 거. 자, 얘는 undo라고 해서 자, 실행 취소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를 계속 누르시면 처음 초기에 연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저장하기 전까지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 한 글자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을 누르고 내가 수정하고 싶은 글자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문자 R은 커서 위치에 한 글자만 수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커서를 자, 여기 영은 할트, 자, 영은 할트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커서를 갖다 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YY를 눌러보세요.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한 칸 내리고 자, P, 소문자 P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YY 했을 때 행이 붙여 넣어지죠. 즉 YY는 현재 커서 위치의 행 혹은 열을 복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P는 붙여넣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자, 이 상태에서 숫자 3 누르고 YY 하게 되면 저희는 세 줄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한 칸 내리고 자, 이번엔 대문자 P를 합시다. 자, 대문자 P를 하게 되면 저희는 커서 위치에서 자, 아까 소문자 P는 커서 위치에서 아래쪽에 붙여놨죠. 대문자 P는 커서 위치에서 위쪽으로 붙여 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Y 같은 경우에도 뒤에 커서 이동 키와 조합을 하게 되면 커서가 이동한 만큼 복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입력 모드. 자, 입력 모드는 자, 내용을 삽입하고 수정할 수 있는 모드를 얘기를 하고요. 입력 모드 전환 시에 화면 좌측 하단에 인서트 혹은 리플레이스가 표시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소문자 I, 소문자 A, 소문자 O, 다음 대문자 R.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 요 4개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커서의 위치를 자, 아까 유니트 8 있던 부분, 지금은 수정이 됐겠지만 자, 이 유니트 8 있던 부분에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I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 하단에 인서트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는 입력 모드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글씨를 쓰면 자,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단 I는 커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커서 앞쪽에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기본 모드로 돌아가려면 ESC 키를 누르면 기본 모드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인서트라고 하는 문구가 없어지면서 기본 모드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후에 자, 이번엔 A를 입력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인서트 모드가 뜨죠. 자, 그리고 입력을 했을 때 자, 얘는 커서 위치에서 자, 뒤쪽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죠? I는 앞쪽, A는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ESC 누르면 자, 기본 모드로 돌아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O키를 누르면 저처럼 커서가 한 칸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찬가지로 또 인서트 모드, 즉 삽입 모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입력 모드에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서트라고 하는 삽입 모드와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수정 모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수정 모드로 변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게 대문자 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내용을 지우면서 수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서트 모드와 리플레이스 모드의 차이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실행 모드. 자, 실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VI 에디터에 자, 내용을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거나 VI 에디터를 종료한다. 그리고 VI 에디터 자체에 있는 기능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명령어 입력 시에 화면 좌측 하단에 명령어가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러니까 입력 모드에서 인서트 떴던 부분에 명령어가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검색하는 방법이 있죠. 자, 해서 이 상태에서 자, 화면을 자, 커서의 위치를 화면 제일 상단에 옮기시고요. 자, 상단에 옮길 때는 소문자 G 2번 누르시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슬래시를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 하단에 명령어가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검색할 단어, 패턴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ETC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 커서가 ETC를 찾아가면서 자, 이동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 자, 보면 딱 봐도 ETC가 많죠. 그죠? 그래서 내가 찾은 패턴 간의 자, 패턴 간의 이동은 자, 소문자 N을 누르면 밑으로, 대문자 N을 누르면 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커서의 위치를 자, 이번엔 분사의 마지막으로 이동, 대문자 G를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열의 제일 끝으로 이동하려면 자, 달러, 그죠? 달러라고 하는 기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물음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니트 입력하게 되면 자, 패턴이기 때문에 딱 이니트만 찾는 게 아니라 이니트가 들어간 단어도 전부 다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동 시에는 위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땐 반대로 소문자 N을 누르면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문자 N을 누르면 밑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위에서부터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얘는 자, 슬래시 아래서부터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자, 물음표,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각 자, 이동키가 있죠. 이동키들. 그래서 이동키는 소문자 N 그리고 대문자 N, 얘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N 대문자 N.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얘는 방향이 아래, 얘는 위. 자, 물음표 했을 때는 소문자가 위, 대문자가 아래.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자, 패턴을 검색할 때 방향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세로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가로 방향 같은 경우에 슬래시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찾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물음표는 반대입니다. 자,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자, 검색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고, 자, 다음 자, 저장 및 종료 해서 보시면 자, 콜론, 자, 전부 다 명령어 앞에 자, 콜론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콜론 Q, 자, 얘는 종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콰이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 수정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 종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현재 파일의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면 콜론 Q로 했을 때 종료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콜론 W, 얘가 write라고 해서 수정한 내용을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콜론 W, Q, 자, Q와 W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저장 후 종류를 얘기를 하고요. 자, 얘는 콜론 X로도 대치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콜론 Q 느낌표. 자, 얘는 Q가 아까 종류였죠. 여기에 느낌표라고 하는 기호를 붙이게 되면 강제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된 내용이 있다라고 해도 종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종료를 했을 경우에 수정된 내용은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세 가지를 다 쓰게 되면 강제 저장 후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읽기 속성의 파일, 자, 리드의 속성만 가진 파일, 즉 리드 온리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안 되겠죠. 근데 그러한 수정이 안 되는 파일을 강제적으로 수정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자, 콜론 W 느낌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종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Q를 붙여 넣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론 W, 자, 이거 저장이라고 얘기했죠. 그 뒤에 파일명 입력하게 되면 이 해당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얘기를 하고요. 콜론 이뉴, 자, 얘는 새 문서, 그 다음에 콜론이 파일, 얘는 파일 열기, 콜론이 느낌표 파일은 강제 파일 열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내용이 저장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현재 문서를 종료를 하고, 당연히 저장하지 않고 종료를 하고 다른 파일을 불러오고자 할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느낌표는 강제 실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씩 다 써보고요. 자, 사용자 정의 옵션, 그래서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일단은 얘네들 set, nu, set, no, nu. 자, 줄번호 활성화와 비활성화, 그 다음에 자, 콜론 숫자, 해당 입력한 행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set list, set row list, 자, 얘는 탭 문자나 계획 문자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어, 자, 약어 콜론 AB, 그 다음에 콜론 맥, 자, 얘는 매크로,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콜론 set nu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 행번호, 자, 줄번호가 활성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를 내가 다시 종료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자, 해당 행문자를 없애고 싶다 라고 했을 때 set no nu, 자, 입력하시면 해당 기능이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set list, 자, 입력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계획 문자와 탭 문자가 출력이 되는데 지금 현재 문서에는 탭 문자가 없는 거죠. 입력해 보면 되겠죠. 커서를 이동을 하고 여기다가 탭 입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탭은 기본적으로 8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간격을 설정하고 싶으면 set ts는 뭐 4면 4, 2면 2 이렇게 탭 간격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 보기 싫다, 자, 다시 종료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set row list,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 계획 문자와 탭 문자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약어, 자, 약어 추가결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약어를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등록하는 건 A, B였죠. 그래서 나는 자, OS라고 하는 자, 리눅스로 등록을 하겠다. 그럼 이거는 자, OS가 약어가 되는 거예요, 리눅스가 약어가 되는 거예요? 자, OS가 약어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놓게 되면 자, 이제 내가 여기다가
OS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리눅스라고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약어를 취소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on A 입력을 하시고요. on alias가 되겠죠. 그 다음에 OS 입력하면 이제는 지워지게 되고, 이제 OS라고 입력을 해도 리눅스로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매크로. 자, 매크로는 명령어를 등록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게 되면 자, 뭐 콜론 맵, 그 다음에 자, SE라고 하는 매크로를 등록하는데 얘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set nu, 콜론 set nu는 줄번호 활성화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봅시다. 자, 입력하고 SE 입력하면 바로 하단에 자, 이렇게 내가 입력한 명령어가 출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엔터. 뭐 이런 식으로 매크로도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매크로 삭제할 때는 마찬가지로 onmap에서 지정한 매크로를 해제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설정된 내용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콜론 셀 입력하면 자, 현재 설정된 내용이 보이죠. 자, 그리고 콜론 숫자. 자, 콜론 15 그러면 15번째 행으로 이동. 콜론 31 그러면 31번째 행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 실습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자, 다음 쉘 명령어. 자, 명령어를 사용하자고 할 때, 즉 이 vi 에디터가 자 실행된 상태에서 자 명령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쉘 명령어 여러분들 전 강의 때 배웠던 기본 명령어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할 때 콜론 느낌표 하고 이제 실행할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ls 입력하면 자 현재 디렉토리의 목록을 이름만 출력해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콜론 느낌표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자 vi 에디터를 잠시 중단하고 명령어를 실행한 후에 다시 vi 에디터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콜론 점 느낌표 자 ls-l 자 입력하면 자 명령어 실행 결과가 지금 해당 문서에 포함이 되죠. 그죠? 자 원래 커서 위치에 있던 내용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 줄 없어졌죠. 그리고 명령어 실행 결과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원래 있던 내용을 가만히 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게 세 번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 눌러서 돌리고 자 콜론 31 자, 숫자가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n행 아래 입력을 하겠다는 얘기고 r 느낌표 그래서 s-l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해당 입력한 행 아래로 명령어 실행 결과가 삽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도 이제 문서의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치환. 자, 치환 같은 경우에는 자, 찾아서 바꾸기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사용하는 형식은 자, 범위. 자, 일단 콜론 들어가야겠죠. 범위 s 슬래시 패턴.
그래서 얘를 찾아서 슬래시 리플레이스 얘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공백 n, n, %. 자,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용을 해보면, 자, 콜론, 일단 공백은 현재 커서 위치에 있는 걸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커서의 위치가 일행이니까 일행에서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only라고 하는 거, 얘를 그냥 on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only라고 하는 단어가 on으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커서 위치에 있는 행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숫자를 입력할 경우 O, S, etc 그리고 리카 슬래시 G 자, 라고 입력하면 얘는 다섯 번째 라인에 있던 etc를 자, 리카로 변환시켜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해당 원하는 행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n, 7, 12 s init 얘를 리눅스 자, 입력하게 되면 대충 알겠죠?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7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에 있는 init를 자, 리눅스로 변환시켜라 라는 얘기가 되고,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죠. 얘는 총 4개의 라인, 4개의 행에서 5개가 치환됐다라고 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 init 뭘로 바꿀까 이거는 hello g 자, 변경하게 되면 자, %는 문서 전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 전체에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init라고 하는 놈을 자, hello로 변경시켜 줘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공백은 현재 커서의 위치, n은 n행, n은 n행에서 n행까지, %는 문서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서 관련 해서 나오는데, 자, 일단 콜론 W 저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추가의 기능을 가진 리다이렉션이죠. 그리고 파일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에 추가하라는 얘기야? 현재 내용을 저장한 걸 어디? 여기다 추가하라는 얘기죠. 그죠? 현재 문서의 내용을 해당 지정한 문서 끝에 입력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콜론 W 자, 이렇게 해놓고 심볼릭 용정 컴프 자, 콜론 W 컴마 그리고 자, 루트 밑에 cp 또 있죠. init 그러면 자, 루트 하이에 cp 디렉토리 하이에 init앱이라고 하는 파일의 현재 문서의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p 아래 init앱이라고 하는 자, 문서 밑에 요게 appended 자, 얘는 이어붙이기를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제 추가됐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겠죠. 그래서 총 35개의 라인과 1229개의 캐릭터, 문자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자, 얘는 저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종료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열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느낌표 그래서 cp에 init 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루트 밑에 cp 밑에 inittab이라고 하는 파일이 열렸고, 자, 내려서 확인해 보면 여기까지가 원래 내용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아래쪽부터는 방금 우리가 작업한 추가한 내용이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자, 우리가 열었던 거, 자, 얘는 현재 디렉토리 밑에 cp 밑에 inittab, 얘는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 싹 다 없어졌죠. 자, 그리고 이거랑 반대되는 게, 즉 다른 문서에 있는 걸 현재 문서에 삽입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 그래서 n은 n행 아래 해당 지정한 파일의 내용을 삽입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콜론 20, 그러면 20번째 줄 아래니까 21번째 줄부터 들어가게 되겠죠. r etc presswd,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21번째 줄부터 etc passwd의 내용이 자,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콜론 F. 자, 콜론 F는 작업 위치, 즉 커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열려있는 문서 이름 나오죠. 그래서 자, 현재 디렉토리 밑에 cp 밑에 inittab 현재 수정 중이고, 그죠? 수정된 거죠. 단 저장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총, 자, 얘가 이제 커서의 위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커서의 위치는 총, 자, 쉬운 9개 행 중에 쉬운 6번째 행에 위치해 있고, 맞죠? 그리고 예, 컬럼, 자, 열 칸을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칸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색인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즉 커서의 위치가 총 문서의 94%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커서의 위치, 작업 위치를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린 문서 간의 이동. 자, 지금 우리가 파일을 하나밖에 안 나눠놨는데, 자, 여러 개의 파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동할 경우에는, 자, 콜론 소문자 n 그리면 다음 파일로, 대문자에는 이전 파일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콜론, 자, regs, 자, arguments라고 해서 현재 열려있는 파일명을 표시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번씩 입력을 해 보시고요. 자, 이제 부가 옵션, 자, 편집키 부가 옵션이라고 해서, 자, 에디트를 사용할 때마다 환경, 뭐 아까 해봤던 뭐 줄번호 활성화, 아니면 뭐 탭 간격, 뭐 탭, 개행 문자 출력,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을 매번 하기 힘드니까 얘를 하나의 파일 형태로 지정을 해서 한결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을 .exrc 숨긴 파일이네요. 그죠? 자, 얘를 만들어주고, 얘는 계정마다 각 계정의 홈 디렉토리에다 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계정은 보통 자, 루트 밑에 홈 밑에 계정명의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고, 자, 루트는 루트 밑에 루트 자기 이름의 홈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exrc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만약에 다른 파일들을 열면, 자, 종료하고, 자,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파일을 닫고 열 때마다 환경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 얘기죠. 이게 귀찮으니까 각 계정의 홈 디렉토리에 exrc라고 하는 파일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set insert 모드 놓고 set new, set list, 그리고 뭐 ab, OS는 리눅스, 맵, 뭐 할까?
자, x는 물론 q 느낌표 저장하지 않고 종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다른 파일들을 열면, 자, 환경 설정 파일이 이런 식으로 적용돼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크로 OS 입력하면 약어도 되고, 매크로 X 누르면 자, 이렇게 콜론 Q 느낌표. 이제 얘는 이제 환경 설정 파일로 따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파일이 루트에서 열었을 때 이 환경이 설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하겠죠? 자, 그러면 VI 에디터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VI 에디터는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문서를 일단은 원본을 수정하지 마시고요. 사본,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많이 수정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얘는 이제 이니탭은 사본이죠. 여기다 다 복사를 했던 거고, 자, 우리가 원본, 자, 런레벨 했을 때 etc 이니탭 파일 수정해보는 거 끝나면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지막 줄 넘어가서, 자, 요 5를 자 3으로 바꿔 보시고요. 자, 저장하고 종료는 콜론 WQ요. 자, 이거 쓸 때 이제 자, 레벨 3 풀 멀티 유저 모드 얘가 적용이 돼서 다음 부팅 때는 저게 이제 이니트3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니트3는 자, 다중 사용자의 네트워크 지원하고 단 뭐만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TUI 환경이라고 얘기했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부팅이 완료됐을 때, 자, 이런 식으로 TUI 환경으로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트 입력해주고 패스워드 입력해주면 프롬프트가 출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 해당 리눅스를 조작하고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불편하신 분들은 다시 etc init 가서 얘를 5번으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부팅하면 다시 자, X 윈도우 환경으로 전환돼서 부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어차피 내일 오면 다음 강의 보시면 변경이 돼서 부팅이 되겠죠. 종료들 하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